안녕하세요. 개인 투자자 여신욱입니다. 대한민국 재테크계를 주름잡는 양대산맥이죠. 부동산과 주식이에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재테크의 출발을 어디서부터 하는 게 좋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부동산과 주식, 어떤 게 더 나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의미 없는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들이 어려운 이유는 어느 한쪽이 더 우월한 게 없기 때문이에요. 답이 없는 게 아니라 질문이 틀렸다는 거죠.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각각의 특징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으면 어떤 자산이든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게 옳은 투자 방법일까요? 부동산과 주식의 특징을 구분하기 전에 올바른 투자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선은 투자와 투기의 차이부터 이해를 해야 돼요. 투기와 투자의 결정적인 차이는 자금 집행의 근거에 달려 있습니다. 시세 차익의 이유가 나의 운과 요행에 달려있다면 그건 투기예요. 반면에 사전에 신중하게 공부하고 상식적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근거를 확보한 후에 그 근거에 따라서 돈을 넣는다면 그것은 투자입니다. 투기꾼들은 한 번의 성공을 크게 자축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자산이 모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연속적으로 운이 좋을 확률은 없기 때문이에요. 운 좋게 돈을 벌었더라도 다음 투기에서 손실이 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손에 쥔 돈은 없고 시간만 계속 흘러갈 수 있어요. 반면에 실제로 돈을 버는 사람은 투자자들입니다. 이들은 한 번의 대박이 아니라 지속적인 성공 케이스를 원해요. 큰 성공이든 작은 성공이든 성공 자체를 누적시키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번 성공할 수 있는 동일한 근거가 필요해요. 그리고 그 근거를 위해서 공부와 분석을 게을리하지 않는 거죠. 제가 처음 재테크 공부를 시작할 때 저는 부동산을 위주로 공부했습니다. 당시에 서울 교대역에 있는 부동산 경매학원에 다닌 적이 있었어요. 학원에 다니면서 수업을 듣다 보니까 재미난 사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아무 부동산이나 산다고 돈이 벌리는 게 아니었어요. 부동산을 싸게 사야 된다는 거죠. 권리관계를 분석하고 주변 매물들과 시세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사야, 그래야 제값받고 팔기만 해도 이득이 날 수 있는 거죠. 주식 또한 살 때의 가격이 충분히 저렴해야 됩니다. 그래야 적정 가격에 팔기만 해도 시세 차익을 만들 수가 있어요. 무조건 달리고 있는 주식을 따라 샀다가 고점에 물리면 결코 회복이 불가능한 큰 손실을 입게 됩니다. 부동산이건 주식이건 채권이건 비트코인이건 자산의 종류와 상관없이 절대적으로 통하는 궁극의 투자 비법은 단 하나입니다. 싸게 사야 돼요. 다른 때 100만 원 하던 물건을 80만 원에 살 수 있으면 사는 순간 20만 원의 이득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쇼핑할 때 인터넷에서 최저가를 찾아다니잖아요. 투자 자산도 할인되어 있을 때 매수해야 됩니다. 부동산은 물건 분석을 하고 주식은 기업 분석을 합니다. 대한민국에만 2,000개가 넘는 종목이 있어요. 전 세계로 눈을 돌리면 수만 개의 선택지 중에서 주식을 골라야 돼요. 부동산 볼까요? 전국에 집이 얼마나 많을까요? 이렇게 방대한 양의 재테크를 공부한다는 것은 절대로 만만하지 않습니다. 가볍게 부동산과 주식의 특징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과 주식의 장단점은 묘하게 상반되는 경향이 있어요. 우선 부동산의 장점은 담보대출을 통해서 레버리지 효과를 일으키기 편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레버리지란 지렛대를 뜻하죠. 지렛대로 더 무거운 물체를 들어 올리듯이 대출금을 통해서 내가 보유한 돈보다 더 비싼 자산을 살 수 있어요. 그리고 부동산은 말 그대로 움직이지 않는 자산이기 때문에 가격 변동성이 주식에 비해서 적고 안정성이 높아요. 따라서 차분하게 기다리는 장기 투자를 하기에 좋습니다. 장기 투자는 재테크의 성공률을 올려주는 제일 중요한 덕목이에요. 끈기 있게 기다리면 인플레이션 플러스 자산가치 상승 효과, 이런 식으로 수월하게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부동산 투자의 단점도 있습니다. 부동산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가장 비싼 재화 중에 하나예요. 한 채의 집을 사기 위해서 목돈이 들기 때문에 부동산을 매수하고 나면 다른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집니다. 따라서 초기에는 분산 투자가 어려운 점이 있어요. 주식의 경우에는 부동산의 장단점과 대비되는 면들이 있습니다. 주식의 장점은 부동산과 다르게 소액으로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우리나라의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는 68억 개 정도의 주식으로 쪼개져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통째로 가질 수는 없지만 삼성전자의 68억 분의 1은
보유할 수 있다는 거죠. 몇만 원만 있으면 돼요. 물론 한 개의 기업만 사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기업을 동시에 소유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분산된 투자를 하게 되면 업황 변화와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자산 증식을 꾀할 수도 있습니다. 유연한 포트폴리오 운영이 가능한 것은 주식의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주식의 단점도 존재하겠죠. 이것은 부동산의 장점과 대비되는데요. 우선 주식은 가격 변동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부동산처럼 저금리의 담보를 받을 수가 없어요.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경우에 일정 비율 이상으로 주식의 가격이 떨어지면 증권사에서 자동으로 매도 주문을 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보유한 주식이 내 의사와 상관없이 헐값에 팔리는 경우도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런 들쭉날쭉한 시세가 심리에 영향을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단기적인 가격 변동에 상관없이 시세 차익이 올 때까지 장기 투자를 하면 돼요. 그런데 막상 보유 주식의 가격이 반짝반짝거리는 것을 보게 되면 본능에 이끌려서 불필요한 매매를 하게 됩니다. 부동산처럼 깔고 앉아서 진득하게 기다리는 투자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렇게 간단하게 부동산과 주식의 장단점을 통해서 차이점을 알아봤는데요. 결국은 내게 맞는 투자 성향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궁극적인 진리는 통에 있어요. 좋은 가격에 팔려면 더 좋은 가격에 사면 됩니다. 좋은 가격에 사는 요령은 자산별로 차이가 있겠죠. 이런 각각의 차이를 비교하고 나에게 맞는 스타일을 찾아서 투자를 시작하면 됩니다. 어느 정도 자산이 쌓이고 나면 다른 자산들을 살 기회도 자연스럽게 찾아와요. 부동산도 있고 주식도 있는 진짜 부자가 되는 거죠. 그때를 위해서 지금부터 꾸준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미래의 성공 투자를 위해서 플랜을 짜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